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8월에 또 제 시간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월 8일이죠. 아주 팔팔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날 시간까지 팔팔하게 열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사활을 걸다라는 주제로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황새가 개구리를 먹으려고 물고 있는데요. 개구리가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둘 중에 하나는 누구 죽습니다. 그렇죠? 사활이란 얘기가 그 바둑 용어이기도 한데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뭐의 사활을 걸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못했던 체계적 단계별 지속적 후원과 사활을 건다와 연결시켜서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계적 단계별 지속적인 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고 이렇게 5단계로 어떤 패턴을 두는 이유는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받아 왔고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더라도 갑자기 그걸 선택하고 바로 뭔가 마음을 바꾸기란 변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나브로 어떤 감정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공의 8단계도 준비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검증된 미팅의 프로세스를 쌓아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확률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아시죠? 헤어스타일 한번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변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시당초 단기간의 속성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속성으로 사업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점을 밖으로 빼셔서 숙성시켜가면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숙성되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맛이 있고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단, 후원 대기, 후원 준비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PSC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급하시니까 전혀 대기와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그냥 바로 학습 단계로 참여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누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한 거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내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는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을 숙성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초, 중, 고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을 갑자기 고등학생 단계의 교육을 시키면 소화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와닿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죠. 관심이나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보셨지 않습니까? 늦는 게 아니라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쯤 우리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풀어갔을 때
우리 사업은 어떤 일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걸 유지시키고 지켜서 성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단계의 핀 레벨로 되어 있죠. 일시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유지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를 쌓아나가는 미팅이야말로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상대의 어떤 감정선을 잘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진짜 원하는 단계에 그분들이 진짜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진짜 본인의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게 진행시키는 이 방법이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방법론과 행동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의해서 시스템을 노출시키고 이제 참여하시죠.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오시고 나서 자, 그동안의 후원 준비 과정까지 진행됐고 뭔가 정리가 안 됐고 체계적으로 뭘 학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그 이전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셔야 되는지 강력한 Y를 찾으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들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부자들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가치를 창출시키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의 올바른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을 파악하셔야 돼요. 개념을 알지 못하고 이 사업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기본과 원칙으로 진행되는지 기본과 원칙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로서 복지하셔야 될 자세와 습관. 결국은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자세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짚어드리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거. 우리 사업은 시간과의 사업이고요. 시테크 비즈니스입니다.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사업으로 하시던 부업으로 하시던 일주일에 어느 요일, 그 요일에 몇 시간은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시간을 확보해서 투자하겠다. 시간을 투자한 것 말고는 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툴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고요. 자, 툴이 뭔가요?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업에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가장 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거, 들을 거, 참여하셔야 될 원칙 미팅, 또 이 사업에 필요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툴이고요. 그 툴을 먼저 구축해서 세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시간이 확보되신 그 시간 안에 시스템에 참여하실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기에 시작한 파트너분들은요,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착각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스템의 완성은 큰 비전도 필요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행동 강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시간을 통해서 시스템에 어떤 참여 계획을 갖고 나를 변화하고 성장시켜 나가실 건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과 데몬 학습. 그래서 제품과 데몬은요, 이건 성의 문제예요. 집중하시면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요, 우리 전 제품의 컨셉과 제품의 중요한 전달해야 될 포인트, 키포인트, 또 필요한 제품마다 데몬,
뭐 이미 우리 영상으로 너무 잘 올라와 있고요. 스폰서님들이 다 그거에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몬도 학습을 통해서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성공의 8단계의 성장 단계죠. 4단계 컨택, 5단계 쇼도 플랜, 6단계 팔로우업, 팔로우 스루.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3, 4, 5단계를 학습하셔야 돼요. 컨택 앤 인바이트, 어떻게 만나서 초대하실 건가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미팅, 사업 설명을 진행하실 건가 학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분은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이 단계까지 넘어온 분들은 반드시 묻는 분들은 관심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그 질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답변, 질문과 답변, 궁금한 걸 풀어드려야 돼요. 결국 우리의 후속 조치는 궁금한 걸 하나씩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지분의 100%로 지분을 나눈다면, 자, 만남과 초대가 25%, 사업 설명 25%, 나머지 50%는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후속 조치의 성공 지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도 학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꿈을, 자, 후원 대기 단계에서 꿈을 찾아주셨다면 학습 단계에서는 꿈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 학원, 그리고 드림보드 시각화 시키셔서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6번째 원칙, 자, 긍정 학원과 드림보드를 보시고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 돈을 벌었다고, 내가 정해놓은 꿈의 목록들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외치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고요. 잠재의식의 베이스 바탕이 되는 건 기억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현재는 거의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걸 정화시키는 건, 돌파하는 건 기억의 조작, 그게 긍정의 확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외치시고요. 시각화 시켜놓은 드림보드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보시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기억과 감정이 정화되고 돌파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2단계를 진행시키면 되겠고요. 학습 단계가 끝난 분들이 다음 단계인 사업의 집중 단계. 자, 우리 사업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분은 매일매일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하셔야 될 일은 결단이죠. 내 삶에서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 지금 당장은 이걸 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 바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진짜 가장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셔요? 체인으로 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더 집중하시죠. 매일 하루에 15분 이상 책을 읽고 정리해서 옮겨 적으시고요. 오디오를 듣고 정리해서 옮겨 적으시고요. 원칙 미팅 참여하시고 그걸 메모하셨다 옮겨 적으시고요. 매일매일 제품을 애용하신 거 직간접 체험 사례 옮겨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월 15회 정도는 초기에 시작한 분들은 월 20회의 1대1로 2대1로 진행하는 사업 설명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에피소드를 정리해 놓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팔로우업 단계,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후속 조치 단계로 연결시켰을 때 확률이 작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개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개도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미팅 참여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야 될 원칙 미팅은 100%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는 미팅에 100% 참여합니다.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이 프로예요. 그리고 매 30일 주기마다 목표 설정, 꿈을 구체화시킨 게 목표죠. 그 목표를 실현 가능하도록 쪼갤 수 있을 만큼 작은 단위로 쪼개놓은 것이 계획이에요. 하루의 계획. 그래서 교재로 나가죠.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자는 거죠. 결국 이 사업은 꾸준히 일관되게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쓰면서 매일매일 나는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오늘 내가 하는 시간 단위를 쓰시는 계획과 연결돼서 그랬을 때 목표가 성취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내가 이번 30일 주기에 내가 진짜 이 목표는 반드시 해내야겠다 라는 강력한 목표 설정 의지를 갖고 계시고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전달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전달하시잖아요. 그게 나의 파트너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표가 정말 강력한 목표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스폰서의 목표와 파트너의 목표가 만났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도출되는 게 결과고 그게 성취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강력하고 진짜 해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실 때는 그 목표를 통해서 80%에서 120%의 결과치가 반드시 나오는데, 내가 목표가 불분명하고요, 그냥 사업을 하고 있으되 하고 있지 않은 척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분을 깨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자는 척하는 분을 깨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진짜 정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그 목표를 매일매일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자, 우리 사업은 시스템의 3단계 모델이죠. 자,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에 입문하셔서 뭐 하십니까? 전달하시죠. 이제 학습 단계가 끝나면 학습 받으면서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셔서 전달하죠. 그 다음은 나의 해야 될 일이 바뀌어요. 내가 전달했듯이 나의 파트너분들이 전달하실 때 그분들이 전달을 잘 하시도록 이제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되시면 전달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그 역할을 눈높이에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시스템으로 가르치셔서 복제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전달과 후원과 복제입니다. 그리고 사업 집중의 마지막 단계죠. 결국은 이 사업은 리더십을 성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독도서를 읽고 계신 로버트 교사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겨져 있는 8가지 가치 중에 첫 번째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8번째가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덱스터 에거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성공은 리더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정말 크기 있고 빅 비즈니스 성장시키는 건 내가 리더가 되시고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리더를 성장시켜서 단계별로 그런 리더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시스템은 리더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성장하고 있는 리더십의 사례를, 단계별 리더십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파트너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 단계별 지속적인 후원 단계 조금 다시 한번 마무리해드렸고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떤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주고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단계별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시작한 분들은 자신과 파트너의 단계별 위치가 포지션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리더가 되셔도 파트너분들에게 제시해주고 방향 설정해주고 뭔가 후원하고 가르쳐 복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 행동을 습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습관화시킬 수만 있다면, 자, 처음에 습관은 우리가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22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돌연히 인쇄본 발매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뭔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런 기업들은, 앞서가 있는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테니커의 종말, 이제 쓰여진 지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미래학자 리처드 복스터민 플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2배씩 증가한대요. 자, 지난 역사를 보면 지식의 총량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해 나갔더라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현재는 그 주기가 무려 13개월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030년, 몇 년 남지 않았죠? 지식의 총량은 3일마다 2배씩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2박 3일 캠핑 갔다 오잖아요. 캠핑 갔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알았던 지식들은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엘빈 토플러도 그런 말씀 하셨죠. 대한민국은 참 교육열은 좋고 대단하긴 한데 전혀 사회에 나와서 쓸모없는 것들을 너무 오랜 시간 장기간 배우더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대 21세기 문명은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고 다시 배우지 않는 분들이 문명이다 라는 얘기를 엘빈 토플러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지식 홍수, 지식의 폭발 시대예요. 어떤 지식이 나에게 유용한지,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마지막에 쓴 VM이라는 책에서도 앱솔리지라는 신조어를 만들고요. 쓸모없는, 자, 앱솔리트 쓸모없는 랄리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쓸모없는 지식과 쓸모있는 필요한 지식을 구분해내는 게 앞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지식이 폭발하죠. 자, 이분은 박형주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석자 교수이기도 하시죠. 자, 이분도 명견만리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누가 세상을
빠르게 읽어낼 것인가? 누가 그 지식을 나에게 유용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엔 융합이란 얘기 나오죠. 융합 지식. 전혀 다른 분야지만 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왼쪽의 사진에 보시는 분은 피터 생게라는 분이에요. 자, 지금 MIT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학습하는 조직. 오래도록 살아남는 기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생태계, 조직의 뿌리부터 바꾸라는 조언을 합니다. 자, 이 책은 과거 75년 동안 출간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경영서적들이 출간됐죠.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서라고 하버드대 비즈니스 리뷰라는 책자에서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피터 생게 교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조직은 학습하는 조직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의 조직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그룹은 학습하는 조직입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자문해 봅니다. 자, 임성호, 너는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인지, 뭔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학습 조직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증진해 나가며, 리더십이죠. 새롭고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죠, 영감. 그래서 부자빠의 비즈니스 스쿨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리더들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 영감입니다. 꿈을 찾도록, 꿈을 갖도록,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공유하도록 하며, 특히 생계 교수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공유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조직을 일컬어 학습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이 출간되고요.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요. 학습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국내의 LG, 삼성, 현대도 전부 학습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도 한번 피터 생게 교수가 얘기한 이 의미를 한번 곱씹고 우리 비즈니스에도 좀 적용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생게 교수는요, 학습 조직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언급합니다. 자, 그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 사고고요. 자, 2번째 정신 모델, 개인적 숙련, 팀 학습, 비전의 공유, 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하나씩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스템 사고입니다. 자, 우리 사업에서도 시스템은 너무 중요하죠. 시스템이 없이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가정에서도, 기업에도요, 국가에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시스템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체계화시켜놓고 통일화시켜놓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거죠. 자,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사업에서 적용시키고 우리 사업과 너무나 많은 맥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읽고 소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직은 다양한 시스템이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이룹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 자, 우리 체인이라는 기업도 그렇죠. 전산 시스템이 있죠.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CS 시스템이 있어요.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하부 시스템들이 모여서 체인이라는 큰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PSC 때 본질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합성의 오류.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뭐냐면요. 자, 우리 군맹무상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 아시죠? 자, 몇 명의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요. 자, 어떤 분은 코끼리의 넓적한 귀를 만져요. 상아를 만지고요.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다리통을 만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촉감이 발달되어 있죠. 자기가 부분적으로만 그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촉감으로만 인지한 그걸 가지고 주장합니다. 코끼리는 상아를 만진 분은 하살촉이야. 꼬리를 만진 분은 밧줄이야.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 주장하죠.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성급하게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내리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상처받게 돼요. 그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을 보고 판단한 거죠. 자, 논리학 용어 중에 합성의 오류, 구조의 모순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합성의 오류. 자, 부분에서 참이에요. 근데 전체는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보고 좋은 건 전체에 나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공연장에 갔습니다. 앞쪽에 앉은 분들이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가려지니까 전체가 일어나겠죠? 그럼 공연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되겠죠. 고속도로를 갑니다. 명절 때 갓길이 딱 뚫려 있죠. 자, 어느 한 분이 갓길로 쫙 질주를 합니다. 그 개인에게 부분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 너도 나도 갓길로 가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도 앰뷸런스도 갈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분에게는 이로울 수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적인 사고는 뭐냐면요. 대관소찰. 크게 보고 작은 걸 살펴야 돼요. 크게 보지만 작은 걸 살펴야 돼요. 멀리 보지만 가깝게도 봐야 돼요. 숲을 보지만 나무도 봐야 돼요. 그래서 부분이 아닌 큰 걸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걸 살피고 봐야 되죠. 이게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구성원들이 시스템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빠져서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이익만, 내 것만, 나만 아니면 돼. 사고하면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결론입니다. 시스템 사고에 구성원들이 시스템 사고를 할 때 조직 학습은 훨씬 효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요소 중에 가장 큰 범위의 5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고가 시스템 사고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정신 모델입니다. 자, 이 정신 모델은 기업의 문화죠. 자, 문화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사고의 산물이에요. 그걸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 문화. 자, 가정에서도 문화라는 게 있죠. 가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가문들 있죠. 그건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문화. 자, 즉 조직 구성원들이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요인,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도요, 두각을 나타내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성장하는 볼륨을 갖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회사들은 그 회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서서히 문화가 잡혀가고 있고요. 이 문화가 체인이라는 기업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그 문화를 중심으로 사고와 행동을 함께 원 보이스로 낼 수 있으면, 한 몫을 낼 수 있으면 우리도 엄청난 성장을 거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가정, 기존의 습관들입니다. 고정관념들이에요. 익숙한 사고방식, 행동방식, 변화되지 않는 고정관념, 심상이나 이미지. 자, 이 책에서는 조직 학습을 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 모델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구축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덱스터 헤거도 그의 조직을 이끌면서 교육 체계도 만들었지만 그 전체 조직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가치로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울타리를 만들었죠. 그게 시스템의 멘탈 시스템, 정신세계입니다. 사랑, 봉사, 희생, 우정, 충절, 이런 5가지 이 책에서 얘기한 정신 모델이죠. 정신적 울타리.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정신세계를 넓혀나가고 그야말로 식스션의 에디피케이션, 교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에디피케이션, 교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언어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믿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요소는요, 개인적 숙련이에요. 그래서 학습 조직에서는 구성원 개인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학습 조직에서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자, 개인이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의 성패는 개인의 학습 능력이에요. 자발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냐, 그 구성원들이 개인들이 학습하려고 하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조직은 학습하는 개인들을 통해서만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이 조직의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학습하지 않으면 조직의 학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숙련 이런 세 가지 핵심 요소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팀 러닝, 팀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팀 단위의 작은 소그룹 미팅, 여기서 일어나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조직 단위에서 학습하고 성취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루아침에 자신감이 상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학습된 무기력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팀 단위, 작은 조직 단위에서 일어나는 학습,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작은 성취를 통해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게 기반이 돼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팀 단위의 학습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진정으로 학습에 매달리는 팀은 팀 차원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개별 구성원도 팀에 속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팀에 속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4세대, 1990년에서 2000년도 10년 사이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개념이 정리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중에 5가지 개념 중에 세 번째 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 사업이다. 이제 지난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진행해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사업은 독립적인 자영사업으로 시작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교육사업이죠. 하지만은 안 되고, 그리고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에서 팀 학습이란 주제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와 일치하죠. 팀에 속하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팀과 그룹에 또 회사가 제시하는 어떤 이런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의 어떤 팀워크로 이 사업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팀 학습이 일어나야 되고요. 자, 생기 교수가 한국에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자, 리더가 자발적인 욕구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형성시켜주지 않고 통제만을 일삼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돼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 IQ가 130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IQ 60인 조직을 만들어버린대요. 그리고 이 조직 구성원들은요, 머리를 전혀 쓰지 않는, 학습하지 않는 좀비가 되어버리고 만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은 쇠퇴하거나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겠죠.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5가지 핵심 요소 중에 네 번째 팀 학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비전의 공유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힘, 행동률을 유발시키는 힘, 두려움과 거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힘, 그것이 비전의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감동을 주는 힘입니다. 이 비전이 공유되면 이것이 공동체의 의식을 만들어내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팀 학습을 통해서요, 집단 지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요,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한 방향성을 갖고 가게 돼 있어요. OV, 원 보이스, 한 목소리로 조직된 힘을 보여주죠. 그리고 원 비전,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가죠. 가장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죠. 그래서
조직은 비전이 공유돼야 됩니다. 자, 학습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요, 하나의 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의 비전. 이 하나의 비전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불러일으켜집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통해서 행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매 사업 설명마다, 매 리더십 강의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를 많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강력히 힘주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개인의 능력이 분산되지 않아야 됩니다. 분산되면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돋보기를 들고요, 먹지에다가 먹지를 태우려고 해도요, 해가 떠 있는 맑은 날이어야 되고요, 그냥 돋보기를 아무렇게나 갖다 대면 종이는 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햇빛의 방향을 따라 돋보기의 초점을 한동안 맞춰야 먹지를 태울 수가 있어요.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곳을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방향성으로, 비전이죠,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전의 공유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학습 조직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는, 자, 시스템 사고, 정신 모델, 개인적 숙련, 비전의 공유, 팀 학습, 요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우리 학습 조직을 만들고요, 조직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와 성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인 조직도요, 학습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 조직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남고 그야말로 이름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지속되는 조직, 학습이 습관화된 조직, 학습이 일상화된 조직, 학습이 자발적인 조직, 그래서 이 학습하는 근간으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황새와 개구리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장보다 우리 조직 안에 구성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 삶의 변화와 자기 삶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사활을 걸어봅시다. 학습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 조직의 문화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새로운 플랜으로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파트너분들께 정확히 숙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보상 플랜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지 못하면 목표 설정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요, 모든 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죠. 자, 측정할 수 없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피터 드러컨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정량화시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 플랜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숫자들 속에서 나의 목표의 방향성을 잡아나가시고요. 그 정확한 보상 플랜의 인지를 통해서 또 목표를 세워 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상 플랜은 뼈대입니다. 목표는 뼈대예요. 뼈대 위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목표는 보상 플랜을 정확히 꿰뚫어서 거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쏟아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이 보상 플랜을 빠른 시간에 숙지하시고 꿰뚫으셔서 원하는 목표 다 이루시는 좋은 계기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생각 가지시고요. 한 주간 진짜 멋진 결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고, 자, 전국 각지에서 이동하실 때 각별히 운전 조심하시고요.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